아, 내일 올라갈 코스예요. 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37km가 2,100이니까 37km 저까지 55까지가 3,200 올라가잖아요. 욕하면 안 되겠죠? 빡시하는 거죠. 할인인가요? 맛만 틀린 거야? 그러겠지? 하나가 레몬 맛이고 하나가 오렌지 맛이고. 맛이 중요한가? 필요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되고. 다이소 저렴하고 좋은 씻어놓게. 오케이? 그리고 그 뭐지? 네. 자전거 어디 있어? 안녕하세요. 자덕부부입니다. 대만 투어라이딩 2탄. 오늘은 생각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 우링으로 향합니다. 우링은 대만에서 가장 높은 도로인 해발 3275m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많은 자덕분들에게 악명 높은 타이안콩으로도 잘 알려진 바로 그곳입니다. 우링이라는 지명은 자전거를 타면서 막연하게 그런 곳이 있구나, 난 평생 못 가보겠다 싶은 저 먼 세상 이야기 같은 곳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우링을 향해 페달을 밟는 날이 오게 되었네요. 대만 관광청과 하나투어의 초청으로 갑작스레 덜컥 오게 됐지만 걱정만큼은 우링보다 더 높게 쌓여 있습니다. 미처 스프라켓을 교체하지 못하고 28T인 채로 온 것도 걸리고, 다만 앞만 컴팩으로 바꾸긴 했지만 과연 제가 오를 수 있을까요? 집에 있는 파워젤 5개만 겨우 긁어 모아왔기에 급하게 현지에서 되는 대로 파워젤을 구매하긴 했지만 아미노산부터 필요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과연 오늘 제가 우린까지 오를 수 있을지 걱정만 한가득입니다. 우리 좀 날씨 좀 밝아지잖아요. 그때부터 차좀 더 많아지고 일단 시즌이니까 우리가 약간 워밍업 하는 단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페이스를 잘하시고 있거든요. 우리 그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우린까지 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진짜 짱 좋으신 것 같아요. 화이팅! 살아서 보자. 살아서 이따 밤에 즐거운 모습으로. 자전거 입문한 지 이제 3년이 넘어가지만 앞뒤 없이 신랑과 단둘이 즐기며 타기만 했던 저인데요. 자전거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게 올라본 게 1100고지였던 저에게 정말 인생 도전 그 자체인 오늘입니다. 대만의 중간을 동서로 연결하는 허완산의 정상 우링을 오르는 루트는 3가지가 있는데요. 타이안콩으로도 유명한 동측 화롄에서 오르는 100km의 길과 오늘 제가 오르게 될 서측 프리 쪽에서 오르는 55km의 길이 대표적입니다.
해외에서의 출발지는 대만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지리 중심석에서 대부분 출발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점심쯤에는 정상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해가 뜰 시간쯤인 5시 반을 전후로 해서 오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부랴부랴 준비를 마치고 우링을 향해 힘차게 페달을 밟아봅니다. 시작은 거의 평지에 가깝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아침 공기 가르며 조심조심 페달을 밟아 나가봅니다. 초반에는 큰 경사도 없고 주변 경치 보며 부지런히 페달만 밟아 나가면 무리 없이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하실 수 있는데요. 첫 목적지는 바로 인정관입니다. 중심석에서 이곳 인정관까지의 거리는 16.26km, 고도 334m, 평균 경사도 2%의 구간으로 인정관이라는 뜻은 옛 원주민들이 거주했을 때는 이곳 위로 오르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에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멈추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옛 이야기를 적은 그림판만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출발지에서 16km 이상을 달려온 지점이지만 아직 몸에 무리가 가는 정도의 오르막이 없기에 앞으로 남은 코스가 더 걱정되는데요. 마냥 쉴 수 없어 간단한 보급 후 바로 안장에 올라갑니다. 우링을 향해 오르실 때는 공도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들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바람막이와 같은 겉옷을 비롯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꼭 챙겨달라는 현지 라이더분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워낙에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안개와 구름으로 인해 위험할 수 있어 안전을 위해 필수로 챙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평일을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한산한 길을 오르실 수 있겠지만 주말에는 관광객들도 많고 크고 작은 대회들이 개최되기 때문에 조금 더 번잡해진 길을 오르게 되므로 조심조심 오르셔야 한다는 사실. 아래쪽에는 대부분 차밭이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양배추밭이 많아지는데요. 이곳은 고산 지역 쪽에 양배추를 특산 작물로 많이 재배하시기 때문에 양배추 이송을 위한 트럭들도 자주 다닌다고 합니다. 대만 분들이 워낙 대려운전을 해주시긴 하지만 크고 작은 차량들이 워낙 많이 다니기에 늘 안전에 유의하면서 달리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참고로 칭직농장 이후로는 대형 버스는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하셔도 된다는 사실. 고도가 높아지면서 주변의 풍경은 순간순간 바뀌어 가는데요. 야자수 모양의 빛낭나무는 자취를 감추고 고산 지역에 서식하는 나무들과 풀들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맑아진 공기는 덤이겠죠? 아직까진 페달을 밟는데 큰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미 해발 고도는 1000m를 훌쩍 넘겼고 도로 아래로 펼쳐진 허한 산의 풍경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좀 더 움직여야 돼. 한참 페달을 밟아 오르다 보면 드디어 칭직농장을 지나게 됩니다. 이곳까지 왔다면 출발지에서 30km 이상을 달려온 셈이고 해발 1800m를 넘겼다는 것인데요. 이미 우리나라 도로의 최고 높이를 경신한 셈이라는. 아직 큰 무리는 없지만 꾸준히 오르막만 올랐으니 조금씩 몸은 지쳐가는데요. 문제는 지금까지 온 거리와 고도에 비해 남은 거리는 짧지만 시간은 배가 걸릴 거라는 주변의 조언에 망연자실해집니다. 해발 1800m에 위치한 칭징은 넓은 목초지대에 양떼들이 뛰어노는 우리나라의 대관령 같은 느낌인데요. 대만의 알프스답게 유럽식 건물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곳은 다녀오신 분들이 날씨 좋은 날에 사진 찍기 정말 좋은 곳이라고 극찬을 하던데요.
저희는 페달 밟기에 열중하느라 내려서 쉬지도 못한 채 많은 관광객들 사이를 뚫고 나왔습니다. 아쉬움도 잠시, 이제 대만에서 제일 높은 편의점을 향해 힘을 내서 페달을 밟아봅니다. 어차피 저기 가면은 물 따를 거잖아. 그래서 파우치 먹고. 가. 이게 있다라는 거지. 드디어 대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편의점에 도착. 해발 2050m에 위치한 편의점이라니요. 많은 라이더분들과 관광객분들께서 세븐업 해발 고도 표지판에서 사진을 찍으시길래 저도 한 장 남겨보는데요. 주변의 경치도 대단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도 믿기질 않습니다. 야, 세븐일레븐이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제일 높은 여기가? 아, 이제 없어? 이쯤 되면 하늘에 떠 있어야 할 구름들이 점점 밑으로 깔리는 걸 느끼실 수 있게 되는데요. 경치 구경에 넋이 나가 있는 것도 잠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하며 보급에 열중해 봅니다. 음료와 간단한 보급을 챙겨 신랑에게 가보니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네요. 얘기를 들어보니 촬영용 메모리 카드가 다른 서포트카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다른 서포트카는 몇 킬로미터 앞쪽에 있을 거란 얘기에 신랑은 쉬지도 못하고 먼저 가서 메모리 카드를 교체하고 기다릴 테니 저보고 천천히 오라는 말을 남긴 채 페달을 밟아 사라져 버립니다. 무슨 일이 있겠냐라는 생각에 조금 쉬었다 저도 출발을 해보는데요. 신랑은 1분이라도 빨리 도착해 메모리 카드를 교체하고 쉬겠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댄싱하며 오르다 쥐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버스에 있어가지고 저희 메모리 카드가 없어가지고
코리아. 됐어. 아, 동료가 이렇게 멀리 갔어. 아,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났어. 난 여기 샀다 갈래요. 못 샀어. 에이. 차. 첫 쥐가 왔을 때 쉬었어야 했지만 신랑은 욕심내 오르다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힘겹게 서포트카를 발견하고 메모리 카드는 교체했지만 이제 저희 신랑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뒤에 천천히 올라오던 저는 신랑과 조우하여 다시 천천히 페달을 밟아 올라봅니다. 하지만 신랑의 쥐는 하염없이 신랑을 괴롭히고 오르막에서 신랑은 제 뒤로 계속 흐르는데요. 제가 오르기에도 무리 없는 경사도에서도 신랑은 뒤쳐져 페달을 힘겹게 밟아 오르는 모습입니다. 걱정 가득한 눈으로 신랑에게 괜찮냐 물어보지만 멈추면 움직일 수 없다며 계속 페달질을 느리게라도 하면서 오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대만에서 가장 높은 도로인 우링은 찍고 가자 싶어 천천히 페달을 밟아 나갑니다. 천천히 갈래. 왜? 잠깐. 멈춰. 지켰어? 앞장서 내가 찍을게. 메모리 카드야? 아, 하긴. 올라가? 저거 길이야? 좌측이 없어? 좌측 없어. 마지막 편의점이었던 세븐일레븐을 출발한 지 약 6km 정도를 달리면 경찰서가 나오는데요. 경찰서를 막 지나면서 이제 도로는 하나로 변하게 되고 조금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수고하세요. 이곳부터는 큰 관광버스는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조금은 한산해진 도로를 지날 수 있지만 도로가 한 차선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에는 더 주의하셔야 하는 구간이 됩니다. 차선이 바뀌는 이 구간은 거리 1.09km, 고도 97m, 평균 경사도 9%의 구간인데요. 차선이 좁아지면서 경사도가 본격적으로 세지기 때문에 더 조심조심 하셔야 할 구간입니다. 화창했던 날씨에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더니 어느샌가 시원해진 바람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해발 고도가 높아져서인지 서서히 기온차가 느껴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페달을 밟을 힘이 남아서인지 추위보다는 시원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 추위. 아, 미치겠네, 진짜. 씨. 딴 하나 중 하나요. 육룡이 대박. 반대쪽. 좀 앉아서 이렇게 앉아봐. 바닥에 앉아봐, 바닥에. 다리에 쥐가 점점 퍼져가는 신랑은 고통을 참고 페달을 밟아오르고 그냥 몸이 힘든 저는 힘들게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의지의 한국인 커플입니다. 불끈. 20 파이팅. 진짜 힘드셨겠다. 화이팅 화이팅 왔다 짜요. 민망해. 아 짜짜요 짜요.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다리 괜찮으세요? 계속 올라오지. 그러니까 우리 로밍 차단. 카메라 왔어. 웃어.
말처럼 구름과 안개가 가득한 다른 세상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르막의 끄트머리에 다다르면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타이르고 국립공원 표지석이 있는 쿤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如果来参加比赛的话，都可以玩行。 와, 정말 사진으로만 보던 타이루고 표지석이 있는 장소까지 온 제가 너무 대단하게만 느껴지는데요. 바로 이곳부터 동쪽으로 타이루고 국립공원이 시작된다는 표지석입니다. 감동도 잠시, 흐려진 날씨에 찬바람, 그리고 흩뿌리는 빗방울로 인해 자켓을 부랴부랴 입게 됩니다. 해발 고도는 거의 3,000m에 다다르고 정상인 우린까지는 약 2km가 남은 지점인데요. 이곳에서부터 정상까지는 거리 2.11km, 고도 174m, 평균 경사도 8%의 구간으로 일명 천단길이라고 불리우는 구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이고 눈앞에 목적지가 보이는 데다 큰 경사도는 아니지만 전체 구간을 통틀어 제일 힘든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데요. 슬슬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서 현기증이 납니다. 해발 3,000이 넘어가면서 고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보통은 약간의 두통만을 남긴 채 큰 이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높은 지역이다 보니 산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며 호흡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낮은 경사도의 오르막에도 몸이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디로? 문제는 쥐가 난 신랑보다 저였습니다. 쥐가 난 다리로 무려 수킬로미터를 타며 의지를 불태우는 신랑을 뒤로하고 얼마 남지 않은 목적지에 흥분했던지 마지막 구간 초입의 13km의 경사도에 무리하게 페달을 신나게 밟았다가 바로 과호흡이 온 건데요. 제 인생 최고의 난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순간 호흡이 힘들어지며 안장에서 내려왔는데요. 숨이 쉬어지지 않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니 겁이 덜컥. 쥐가 난 신랑이 놀라 달려왔지만 속수무책. 올라가면 눈물 날 것 같은데. 다행히 바이크 매거진 편집장님께서 대응 요령을 알려주셔서 침착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편집장님. 신경 쓰지 말고. 지끈거리는 두통보다 과호흡에 놀란 가슴은 진정이 되질 않고 심장은 터질 듯 날뛰기 시작하니 전 천천히 걸어가기로 결정했는데요. 쥐난 신랑이 저와 보조를 맞추어 천천히 페달을 밟아 같이 가줍니다. 의리의 신랑 고마울 따름입니다. 본인도 쥐가 나서 힘들 텐데 저까지 챙겨주네요.
올라온 것도 처음인데 고산 증세까지 겹치니 첫 경험치곤 버라이어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천천히 걸어 한 치 앞이 보이질 않는 마지막 우링 정상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대만에서 가장 높은 도로인 해발 3275m에 조성된 전망대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인 스위스 융프라우 요우 3454m와 견줄 수 있는 높이인데요. 비바람이 몰아치며 한 치 앞을 볼 수 없어 경관을 볼 수 없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여기까지 저처럼 느릿느릿한 아줌마가 올랐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날씨가 좋았다면 지나쳐온 허완산의 상군과 발 아래 깔린 구름까지 눈에 담아올 수 있었겠지만 정상에서 찍은 사진 한 장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 짧은 구간을 과호흡으로 인해 끌다한 게 너무너무 아쉬움이 크지만 신랑과 함께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좀 더 우링에서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지만 고산 증세로 인한 어지럼증도 점점 심해지고 비바람으로 너무너무 추워져 부랴부랴 서포트카에 탑승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랐던 우링은 차를 타고 내려오며 마치 일장춘몽이 아니었나 싶은 마음인데요. 막연히 겁먹었던 우링 라이딩이었지만 느리지만 꾸준히만 페달을 밟는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라이딩이었습니다. 막연하게 꿈만 꾸었던 우링을 다녀와 보니 무언가 자신감도 뿜뿜해지는 느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꿈만 꾸기보다는 무언가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큰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름 속에 우링을 다녀온 자덕 부부는 내일도 새로운 곳을 향해 페달을 밟는 꿈을 꿉니다. 꿈꾸는 자덕 부부의 바람여행과 늘 함께 해주실 거죠? 다음 바람여행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덕 부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분 만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그래서 혹시라도 아마 또 우링에 또 오시거나 대만 트레킹을 오실 일 있으면 아마 만나실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라도 다시 만나게 되시면은 이제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3박 4일 동안 고생하셨다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해주시면은. 고맙습니다.谢谢。